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.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? 한번 점심시간 이후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요일인데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. 화창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역시 기온차 좀 있는 것 같아요. 위쪽 지방하고 아래쪽 지방. 모처럼 제가 좀 멀리 좀 왔는데 위쪽 지방으로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더라고요. 어젯밤에 보니까 한 20도, 21도 정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. 야, 중부지방, 남부지방, 저쪽 북부지방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온도 차이가 확실하게 다릅니다. 좀 살 것 같아요. 오늘 새벽에 잠시 봤어요. 뉴욕 증시 보니까 뉴욕 증시는 미국의 8월 그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실업률이 좀 높아졌습니다. 높아졌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그 당국자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갑니다. 매파 발언을 이어가면서 혼조세를 좀 보였어요. 뉴욕 증시는 오는 4일 노동절로 휴장을 합니다. 휴장을 하고 1일날 뉴욕 증권 거래소 보니까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한 115.80 포인트로 올라가지고 34,837.71이네요. 34,837. S&P는 전장보다 8.11포인트 상승했어요. 4,515.77. 나스닥도 3.15포인트 내려가지고 14,031.81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. 그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은 이번 주에 각각 1.4%, 3.3%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7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S&P 500도 2.5%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2월 이후로 주간 상승폭 중 가장 컸다 그럽니다. 말이 2.5%지 2.5%가 작은 건 아니에요. 보니까 큰 겁니다. 9월에 그 첫 거래일을 맞이해가지고 시장의 참가자들은 그 미국의 8월 비농업이죠. 그 고용지표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. 미국 노동부가 미국의 지난 8월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이 전월 대비 18만 7천 명 증가했답니다. 18만 7천 명 증가를 했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망치였던 17만 명을 넘어섰어요. 증가를 넘어선 수준이에요. 다만 최근에 몇 달간 낮게 유지되던 그 실업률이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이제 수준으로 이제 상승을 한 거죠. 그래서 미국의 8월 실업률, 이 8월 실업률은 3.8%를 기록을 합니다. 그 8월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달 0.08달러 정도 올라서 33.82달러에 이제 그친 거죠. 전문가들은 비농업 부분의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많았는데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랐고 임금 상승률도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.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. 다행이죠. 금리를 동결을 해야지만이 이제 성장주나 IT주들이 좀 오를 수 있어요. 근데 만약 금리 올려버리면 또 도로 꽝 되는 거죠. 말짱 꽝 되는 거야. 내가 볼 때는. 알리안츠에서도 그렇습니다. 지금 보니까 고용지표가 이제 발표된 직후 트위터에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그 8월 고용보고서는 연준이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를 더 인상하지 않을 확률을 높인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. 시카고 상품 그 거래소죠. 패드워치. 이 패드워치에 보니까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의 93%가 연준이 오는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 93%가 동결할 것 같다. 이는 전일 88%에 비해서 동결 전망이 높아진 것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한편 미국의 제조업은 부진한 양상을 이어갑니다. S&P 글로벌이 집계하는 미국의 지난 8월이에요. 8월 제조업 그 PMI 예비치가 47.9로 집계가 됩니다. 이는 전월치 49에서 내린 거예요. 제조업황이 위축 국면에 머물렀음을 이제 시사를 하는데 공급관리협회 ISM이 집계한 그 8월 제조업 PMI도 47.6으로 위축 국면을 보였죠. 그래서 ISM 제조업 PMI는 10달 연속 위축세로 갑니다. 10달 연속 위축세로 이제 가는 것 같고 다만 ISM의 제조업 PMI는 전월치하고 월가 예상치는 거의 상회했어요. 상회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종목별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고한 그 대래 그 테크놀로지 주가가 21% 급등합니다. 21% 갑자기 이렇게 올랐네요. 그 레깅스 업체죠. 룰루레몬 또한 6%대 올랐고 전일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분기 실적을 내놓다 보니까 상승폭이 커졌습니다.
테슬라는 5%대 또 하락을 했어요. 테슬라 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. 또 쭉쭉 빠집니다. 중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인 그 고가 모델 자동차 가격을 인하했다. 그런 소식에 주가가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요즘은 차를 이제 비싸게 팔면은 안 팔리기 때문에 테슬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차값을 내리고 덤핑 치는 것 같아요.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차 가격을 내리면은 이제는 뭐 마진이 줄어들겠죠.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피자 체인이죠. 파파존스. 이 파파존스 주가는 그 웨드부시가 그 투자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한 후에 상승을 하더라고요. 이 브로드컴의 주가가 5%대 하락을 했어요. 그리고 월트 디니도 2% 하락을 했고요. 업종 지수별로 보니까 임의 소비재랑 필수 소비재, 부동산, 뭐 통신, 유틸리티 이런 관련 지수는 내렸는데 반면에 에너지 관련 지수는 2%대 상승을 했고 소재 관련 지수도 한 1%대 이제 올랐습니다. 헬스랑 뭐 산업, 금융, 기술 관련 지수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.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보니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아까 동결할 가능성이 93%로 반영했다고 했죠. 11월 회의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2.1%, 0.25%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5.6%입니다.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 59.8%, 그리고 인상 가능은 32.8%입니다.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그 변동성 지수 빅스는 전장보다 0.48포인트 하락을 했어요. 13.09의 거래를 마쳤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걸 보니까 나스닥 100이 좀 빠졌어요. 나스닥하고 나스닥 100이 좀 빠졌고 S&P 올랐다 했죠.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.32% 정도 올랐습니다. 0.32% 올라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. 다행이고 엔비디아가 한 1.7% 정도 빠졌고요. AMD가 한 3.5% 정도 올랐습니다. 브로드컴이 5.46% 빠졌다고 했죠. 그리고 인텔이 4.18%, 마이크론이 0.64% 정도 올랐고요. TSMC 0.41% 정도 좀 빠졌습니다. TSMC 빠졌어요. 퀄컴이 0.75% 올랐고 어플라이드가 0.81% 올랐고 램 리서치는 0.06 내리고 마벨이 0.52% 내렸다. 지금 보니까 혼조세네. 보니까 혼조세인데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인텔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인텔 주가가 상당히 요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내가 볼 때는 옛날에 한 20달러일 때 그때 샀으면 지금 좀 엄청나게 좀 수익률이 장난 아니죠. 인텔, 엔비디아도 괜찮고 뭐 인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. 하여튼 반도체는 좋아요. 반도체는 좋으니까 여러분들 반도체는 부지런히 모으시면 좋습니다. 특히 ETF 좋습니다. ETF 많이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. 알겠죠?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